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도대체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겠는지,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겠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될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에 따른 법률 재개정 사항을 좀 모색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좀 거시적이고 좀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벌써 이제 2달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그것이 정권 창출이 됐든지 정권 연장이 됐든지 어쨌든 판단을 받아가지고 만일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근본적인 개혁 내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변화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가 있겠죠. 쉼없는 입법 노력도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정책 추진을 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문화예술법에서도 굉장히 관련 법률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물론 뭐 공무원을 주로 이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쭉 보니까는 문화예술법에서 한 50여 개 법률이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보자면은 아주 협의로 보자면은 우리 학회 명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예술법, 순수하게 이제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실패 영역이죠. 예술을 공급자 측면에서 하는 그런 법률들. 뭐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후원법, 뭐 다양성법, 문화교류법 같은 이런 것들이죠. 또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보다 중요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히자면 이제 산업화되는 법률들, 이 콘텐츠 산업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문화예술법을 좀 더 이제 산업화 시키자는 거죠. 게임, 영상, 영화, 뭐 음반, 비디오,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히자면은 오늘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작권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고 봐요. 보는 각도에 따라 똑같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저작권. 어차피 이제 콘텐츠 내지 저작물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저작권법은 오늘날 생활법률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예술법이 아니겠느냐. 그 네 번째는 역시 오늘 논의에서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재 보호와 관련되는 법률. 이것도 직간접적으로 문화예술과 문화 콘텐츠와 저작권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한 4가지 법률들이 있겠는데 종류의 법률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 50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정책을 할 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률이 개정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법률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논의가 돼야 되겠죠. 다음에 자료는 뭐 이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 모든 법률에는요, 문화예술법도 그렇고 뭐 관련 행정부에서 하는 법률에 보면은 기본계획이라는 장르가 다 나오거든요. 종합계획, 기본계획, 뭐 발전계획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5년 단위로 쭉 이제 법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단절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임기제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제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이 쭉 있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 임기하고 안 맞다 보니까는 해당 각 부처에서는 이 종합 계획에 대해서 별 의미를 안 둡니다. 둬봤자 새로 오신 장관님이 관심도 없고 이미 뭐 3, 4년 지났고 장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1년 단위를 계획을 만들어 본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그 관심도 없고 어느 순간에 모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은 이제 사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다면은 5년 동안 정권을 이끌어갈 중요한 기본 철학 내지 방향은 어디서 잡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할까 이런 정권 교체기에 제시하는 국민과 약속에서 제시하는 그런 선거 공약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뭐 대국민 약속,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각종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그와 같은 장치를 통해 가지고 향후 5년간 이 정부가 추진해야 될 기본 거시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인 공약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약속도 하고 또 과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서는 법정 계획으로 해가지고 행정부처에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그것이 사문화된 마당에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처 단에서 하는 기본 계획, 종합 계획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추출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과정이랄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일정한 한계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선 공약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에 가지고 있는 중요도 그리고 또 파급력 그리고 정책 추진상의 시간상,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앞으로 5년 동안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민간의 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다는 거죠. 이제 많은 발표를 했는 걸 종합을 해보면요. 두 번째는 예술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강화될 거다. 세 번째 방향성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시대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 같다. 그 네 번째는 뭐 다 공감하겠습니다만은 한류 콘텐츠와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및 NFT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이 한 5가지를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으로 저는 한번 도출을 해봤습니다. 이쪽에 관광, 체육 이런 분야는 제외하고요. 순수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한 5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고 또 법률도 있고 계획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경험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또 공동으로 인식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법률이에요. 법률 없으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법률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행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중요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도대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방향으로 좀 이 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는 진짜로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추진돼야 되겠다. 물론 행정부처가 지금 여러 부처에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각종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겠다. 또 규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정 목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에 호응을 해가지고 문화 분야에서도 각종의 그런 문화 관련 사업이랄까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좀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서는 허가, 등록,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공익성이 강한 아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같은 이런 데서 민간이 참여할 때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기는 눈 딱 감고 과감하게 일괄적으로 신고 제도로 바꿀 필요도 있다. 그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연장, 영화 상영관, 노래 연습장, 게임 제공업, 게임 배급업, 문화예술, 아까 이승환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문화예술 기획업자들 이런 모두도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고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등급 분류 제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 발전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능보다는 규제적인 측면이 강했었어요. 우리나라 보면 영화, 게임, 음악, 공연, 간행물, 심지어는 방송물까지 전부 다 등급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상만 이용하다, 청소년 모두가 이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4가지 대원칙을 가지고 모든 장르별로 이런 등급 분류를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급 분류가 상당한 공권력에 의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을 받고 어떤 정부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그런 법정기관에서 등급 분류 심의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걸 떠나가지고 상당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사회가 성숙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감이 좀 있는 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각종의 등급 분류 제도를 규제 수단의 하나로 보지 말고
대국민들의 자녀 교육이랄까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하나의 서비스 기능 또는 정보 제공 기능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장치를 제가 제의를 합니다. 또 공연법에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만 외국인 공연물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직도 있거든요. 이건 역시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고 등급 분류 제도도 전면적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분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화기본법에다가 아주 상징적으로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끌고 오고, 특히 이제 매체별로 등급 분류의 어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등급 분류 조정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 규정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문화예술 쪽에 보면은 예술인 지원이 있고 문화 콘텐츠 산업 쪽에 보면은 콘텐츠 지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영역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핵심 영역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 노력이 지난 정부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될 거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술인 지원 체제와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 노력은 강화되겠고 법률적 효과도 지속적으로 따라와야 되겠다는 거죠. 뭐 몇 가지 예를 들자 보면은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좀 더 신속하고 간단히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또 공정한 유통 환경도 좀 조성하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밖에도 최근에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어쨌든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법이 현실을 앞설 수는 없거든요. 항상 현실이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지금 중요한 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대응 차원에서 영화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건 역시 정부가 규제하기보다는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제작할 때는 좀 세액 공제를 좀 확대를 해 줘야 되겠고요. OTT 플랫폼하고 제작자 간의 제작비와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계약 지침, 뭐 유사한 겁니다만은 표준 계약서 이런 것들을 좀 권고사항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의무사항으로 강하게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문화예술 공급자들이 1차적인 공급자들이 문화예술인도 되겠고 콘텐츠 산업 종사자도 되겠습니다만 힘의 열세에 있는 집단들입니다. 힘의 강자인 유통구조, 유통사업자들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정 계약을 위한 어떤 그런 장치도 법에다가 좀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맡기지 말고 좀 더 정부가 좀 나설 때가 안 되겠느냐, 나서야 안 되겠느냐. 왜냐 힘의 약자인 문화 콘텐츠 제작자 또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한류를 창작하기 위한 기반에 해당되게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좀 시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봐요. 너무 맡기지 말고 필요할 때는 정부가 좀 나서서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도 강행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한 그것이 규제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지능적인 지능은 이면으로 봐가지고 그런 장치도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네 번째는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지속 추진하고 지방화 시대에서의 문화예술의 역할을 강화한다. 5년 동안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까 필리핀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다 옳은 말씀인 것 같고, 다 옳은 말씀이죠, 그죠? 다방면에 대한 입법적 노력도 뒤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 공약으로서도 그랬고, 또 아까 원내대표님도 그렇게까지 진짜 의미 있는 말씀까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할 마당에 이제는 우리 문화 세계화 지원법 같은 것들도 한번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류는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정부가 뒷받침할 소리 없이 뒤에서 소문 없이 이렇게 지원한다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조금은 민간에다가 다 맡기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부가 나서서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문화가 세계 5, 6위 정도 되는 이 마당에 오히려 기아를 한번 다시 넣는 마당에 정부가 나서서 우리 문화 세계화 지원법 같은 거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세계 최고로 정부가 나서서 자국의 문화를 해외 확산시키기 위해서 문화법을 만든다. 결코 나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다가 포함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반면에 앞으로는 문화교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K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한류 연계 K 브랜드 확산 지원 문제 또 재문화원 중심의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같은 것들이 이제 법률의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만 큰 무리가 되는 그런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를 세계화할 때 제가 현장의 그 대중예술인들 특히 배우 탤런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퍼블리시티권을 좀 빨리 마련해다오. 이제 이게 뭐 초상권과 비슷한 건데, 유명한 우리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는데, 의외로 해외에 이것들이 많이 도용이 되고 있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니까는, 물론 판례법에서는 아마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작권법에다가 저작, 실현자의 권리 중에 하나로 퍼블리시티권 같은 것들도 도입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뭐 빈익분, 부익분 현상 때문에 일부 연예인들이 반대를 하는 경향이 약간 있겠습니다만은 대를 위해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 지속 추진 차원에서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세계 최강을 달리고 있는 한국의 문화 현상을 볼 때 그렇죠. 그리고 지역 문화도 좀 뭡니까 상당히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에 우리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급격히 부상을 하고 있어요. 이 문화도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 등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대표적인 핵심 정책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문화발전법에 아마 이 문화도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따담아가지고 그 문화적 특성이랄까 이걸 강조를 하고 문화대수에 대한 개념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을 좀 더 따담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한류 콘텐츠와 빅데이터 및 NFT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벌써 아마 별도로 작업반을 가지고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아니고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가 전번에 오징어 게임을 해가지고 세계 83개국에서 TV 1위를 차지했는데 나중에는 투자를 받아가 했습니다만은 곰은 뭐가 넘고 뭐는 돈은 누가 가져갔는데 넷플릭스가 돈을 다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죠? 방법은 어떻게 되겠냐? 간단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작권법을 개정해가지고 저작권 양도 계약할 때 그냥 100% 주는데 일단 주기는 주지만은 나중에 그 상당한 돈벌이가 왕창 됐을 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떼부자가 떼돈을 벌었을 때는 10년이 지났건 5년이 지났건 어쨌든 그때는 당초의 계약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것들도 부여할 수가 있겠다. 저작권법에서도 너무 시장 질서를 너무 존중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계약 조항에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정부가 지원을 하려면 법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 계약 같은 데 대해서도 계약 해지권 같은 것들도 좀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히 촉진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또 이런 데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개정해가지고 AI 산업 촉진 근거법 지금 저작권법 같은 것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지원 설치 근거법도 될 수 있겠고 도서관 정보화 사업 설치 근거법도 될 수 있겠고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AI 산업도 이 저작권법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또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 이것들은 충분히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 불가 토큰 NFT 문제입니다만은 이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기 때문에 바로 시급하게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아마 작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나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문화재 정책은 점의 정책이라 어떤 특정한 문화재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정책을 수립해 왔는데 최근의 문화재 정책 환경은 이제 점이 아니고 선과 면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그 주위 환경, 역사, 배경, 그러니까 전체 묶어가지고 보호하자 하는 이런 문화재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유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에 있는 법률들은 좀 기본법과 개별 법률들 관련의 시스템도 정비를 하고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대문화유산도 좀 이것을 보존과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관련법이 제정 추진이 예상됩니다. 이 법률에는 훼손 위험에 처한 근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긴급 보호를 위한 임시 등록을 한다든가 또 뭐 적당한 기간 예를 들자면은 50년 미만의 현대유산 보호를 위한 예비 문화재 개념을 도입을 한다든가 그리고 근현대 문화유산 지구의 지정 근거 마련 등을 구체적인 내용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문화재청 업무 보고서도 이런 말이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막 새 정부가 출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이 여러 과정과 통로를 거쳐 이미 제시된 바 있고 그 정책의 방향성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법률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며 따라서 새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문화예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재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안 제출과 심의의 주체인 국회는 물론이고 또 법률안 제출과 법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침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담당 과장님과 사무관님이 직접 와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관련자 모두의 노력으로 머지않은 장래 적어도 5년 이내 제가 말씀드린 민간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 예술인 지원 체제가 발전적으로 확립되는 한편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또 우리 문화의 세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과 동시에 지방시대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한류 콘텐츠와 빅데이터 그리고 NFT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와 보완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